하겠습니다. 네. 자, 정각 4시입니다. 늘 프레지던트 서밋은 4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도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첨달 반갑습니다. 한국대학신문의 이재규 인사드립니다. 네, 아직 몇 분 도착을 안 했지만 시작은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부총리 모시고 1차 개막식을 진행한 이후에 5번의 컨퍼런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이 6차 마지막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문대학에서는 여러 재정지원 사업들이 학내 행사 등으로 총장님들이 많이 바쁘십니다. 오늘 수능 시험이 치러지고 있습니다만 연기된 수능 시험 또한 학사 일정을 매우 바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6차 마지막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총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로 6차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면 스크린에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굳게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6차 컨퍼런스는 한일 교류 증진과 일본의 청년교육 정책에 대해 하토리 타카시 주 대한민국 일본국 대사관 경제공사께서 특강을 해 주시겠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전문대 현안과 대정부 정책 관련해서 이기우 전문대협 회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특별히 함께 하신 분들을 몇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일문화산업교류협회 임상빈 이사장님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토리 다카시 일본 대사관 경제공사 소개합니다. 다가사키 미나고 1등 서기관 오셨습니다. 다가시 켄키치 2등 서기관 함께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일문화산업교류협회에서 함께 오신 최상배 간사님 뒤에 계시고요. 네, 한영선 사무총장님 그리고 김진숙 운영위원 함께 소개드립니다. 인사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밋 이사장이신 한국대학신문 이인원 회장께서 환영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누가 그래도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세월인데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있대요. 사실은 다른 건 다 아프면 약으로 막고 막을 수가 있는데 세월이 가는 거 하나는 막을 길이 없군요. 우리가 엊그저께 시작했는데 오늘로서 종강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진지한 예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방금 소개드린 하토리 다카시 일본 경제공사께서 한일 교류와 일본의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아마 여러분들의 질의에 응답도 해주실 겁니다. 같이 오신 다카사키 미나코 여사 또 다카시 켄지 등 서기관 모두 감사드리고 특별히 한일 문화산업교류협회 이사장이신 임상빈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이 마지막이지만 이건 또 하나의 시작이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 좋은 토론이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컨퍼런스 현장은 페이스북에서 지금 실시간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UNN 뉴스 사이트와 한국대학신문 종이신문에서 자세하게 보도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이어서 최용석 사무총장께서 바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총장 최용섭 주관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한국대학신문 수요판 장관과 함께 상대 그거에 비해서 일본에서 한국에 오는 사람들이
작년에는 230만 명입니다. 그것은 2012년에는 350만 명 있었는데 지금 좀 떨어져서 그 올해는 좀 작년보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230만 명. 한국에서 일본 가신 분이 많고 일본에서 한국에 오시는 분이 아직 많지 않은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의 교류라는 것이 양 방향에서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또 의미가 있고 앞으로 일본이 관광객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왜 일본 사람이 그렇게 안 오냐는 것을 생각할 때 아무래도 올해는 그 북한 총세도 있기 때문에 특히 그 북한 총세에 대해서 뭐 북한이 좀 긴장, 위험한 그 존재라는 것이 뭐6.25 끝나고 나서 한국에서는 50년 다 계속 비슷한 상황인데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신 것도 있고 그 일본에서 온 놈들이 너무 그 위험하다고 요새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좀 그 한반도에 가는 것이 좀 무섭다고 그렇게 느껴서 그러는지 일본 사람이 작년에도 올해도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위에서도 오랫동안 되는 한일 양국 간의 정치적인 좀 긴장감도 영향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국에서 그 좀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분들이 별로 그거에 신경 안 쓰고 이번 하시는 것도 그 의미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거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에 또 그 왜 한국 사람이 일본에 많이 가냐는 것에 또 한번 해보면 이것이 그 N하고 원의 환율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오시는 관광객들 중에가 쓰는 돈 비용 중에 30%가 쇼핑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분들이 일본에 가서 쇼핑하면 원이 비싸서 아주 싸게 일본 살 수가 있는데 반대적으로 일본에서 한국에 오시는 분들이 2010년, 12년 정도는 많이 그 싸게 쇼핑을 할 수가 있었지만은 그런 아드반테이지가 좀 없기 때문에 일본 분들이 아직 그 옛날만큼 많이 오지 않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앞으로 경제 상태가 달라지고 원하고 N 환율이 또 달라지면 또 일본 사람이 앞으로 많이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일반 관광객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만은 또 하나 그 인적 교류로 중요한 것이 청소년의 상호 방문입니다. 그 상대방 나라를 방문하는 젊은 사람들이 친구를 만들어서 그리고 자기 눈으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자기 나라에 돌아와서 그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그리고 그 상대방 나라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미래의 한일 양국 관계가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의 교류는 그 젊은이들이 또 나름대로 여행하는 것도 있지만은 단체로 교류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여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은 한일 고등학생 교류 캠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한일 경제협회하고 일한 경제협회가 공동으로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어떤 해는 한국에서 어떤 해는 일본에서 서로가 고등학교 학생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같이 살면서 여러 가지 교류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매년 그 양쪽에서 80명 내지 100명 정도의 고등학교 학생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참가하는 고등학생들이 말 들으면 참가하기 전에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하고 친구가 될 수가 있냐,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낼 수가 있냐, 또 많이 걱정해서 참가하는 것이지만은 일주일 동안 같이 생활을 하면 아주 지나치게 되고 친구도 생기고 아주 좋은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참가하는 학생들 목소리 모이는 자료를 봤는데
예를 들면 일본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 학생들이 만나기 전에는 반일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냐, 일본 사람 차별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많이 걱정했는데 실제로 일주일 같이 지내다 보니까는 아주 다 한국 고등학생들 다 좋은 사람이고 같이 이야기하고 재미있고 즐겁고 한국의 큰 팬이 됐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적으로 한국 학생들이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냐, 일본 사람이 그 마음이 작고 뭐 너무 예의 바르지만 친구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렇게 느끼면서 캠프에서 참석하는데 실제로 일본 사람을 알게 되니까는 아주 그 마음이 얌전하고 재미있고 상대방의 배려할 수가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런 그 느낌이 들었답니다. 서로가 재미있는 것은 양 고등학생들이 같이 만나보니까는 일본 사람도 우리랑 똑같다, 만나보니까 한국 사람 우리랑 똑같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아주 재밌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되는 것이 1980년대 대학생 때 한국 유네스코 협회에서 하는 인터내셔널 유스 캠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곳이 아주 한 달 동안 한국 학생하고 외국 학생을 같이 지내는데 한 달 같이 한국에서 한국 학생들과 지내는 걸로 친구도 생기고 한국 좋아하고 그래서 외교관이 돼서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미국 외교관이 되는 겁니다. 일본 한일 양국 간의 미래는 사람과 사람 교류를 통해서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관광객을 또 증가시키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는 한국 쪽에서 높은 사람, 예를 들면 대통령이나 아니면 장관 되시는 분들이 일본 사람을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내주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교류에 관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도 노력하시면은 여러분께서도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한일 양국 간의 교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일본의 전용 고용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자료도 있고 앞에 슬라이드로 나왔습니다. 일본의 젊은 사람들의 고용 노동 시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고 대학교 졸업자의 어떤 지원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의 전용 고용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보시면 그것이 뭐냐면 노동 시장에 있어서의 젊은 사람의 인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노동 인구에 있어서의 그 젊은 사람의 노동 인구는 환율은 2006년에 31.6%입니다. 이건 이쪽인가? 이거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16년에 25.8%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31.6%에서 25.8%로 10년 동안에 젊은 사람의 노동 인구에 있어서의 젊은 사람의 환율이 5.8%나 감소됐습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2030년에는 25.2%까지 내려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젊은 사람들의 완전 실업률을 표시하는 그림입니다. 그것이 24살 이하는 2003년에 일본에서는
10.1%라고 그것이 사상 제약을 기록했습니다. 2003년에. 근데 그 후에 5년 동안 계속 좋아졌는데 2008년에 아무래도 그 리만 쇼크가 있어서 그때 다시 좀 내려갔다가 그 2016년에는 5.1%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도 일본의 젊은 사람들의 실업률은 아주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좋다는 것이죠. 가장 밑에 보시면 한국 같은 경우는 10.7%, 한국 젊은 사람들의 실업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도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나라가 일본 정부가 어떻게 하면 그 일본의 젊은 사람의 실업률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낮은 수준으로 계속 되는 것이냐, 그 특징을 설명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일본의 대학 졸업자에 대해서 정부가 하는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카사키 소위원이 한국말 모르는데 잘 그 페이지가 돌아가는 건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슬라이드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은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높은 학력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하는 사람들의 증가, 대학교나 그 전문 대학교 졸업하는 사람들이 비율이 아주 증가하고 있습니다. 1965년 제가 태어나서 조금 지났을 때는 처음으로 고등학교 졸업해서 일자리에 그 취직 취업하는 사람이 중학교를 졸업해서 취업하는 사람보다 많아지고 1998년에는 대학교 졸업하는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하는 사람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취업 지원이라는 것이 중학교 졸업하는 사람,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는 사람,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는 사람에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새는 대학교 졸업하는 사람의 취업 지원이 아주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에서 대학교 졸업 진학률이 57.3%입니다. 한국은 80%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절반의 젊은 사람들이 그냥 대학교 안 가고 취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대학교 졸업하는 사람의 취업률이 2017년에 졸업자로서 97.6%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97.6%라는 것이 1997년에 조사를 시작한 지 최고의 수치가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높은 취업률의 배경에는 일본 경제가 아주 상황이 좋다는 것 위에서도 일본의 특유한 취업 그 습관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보통 기업들은 매년 회계 연도가 시작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4월 달에 새로운 회계 연도가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4월에 한꺼번에 많은 그 새로운 대학교 졸업하는 사람을 취업시키는 것이 보통입니다. 네, 그것은 지금까지 어떤 일 한 그 경험이 있냐, 과거에 어떤 업적이 있냐는 것에 관계없이 아직까지 그냥 학생인데 앞으로 그 학생이 높은 그 존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냥 학교를 졸업하는 사람이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채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반대적으로 이야기하면 4월 달에 그 대학교 졸업해서 4월 달에 취업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그러니까 정규직이라든지 안정되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대학생들은 대학교 3학년 때 후반부터 그 동시에 모든 학생들이 3학년 후반에 그 취업 활동을 시작합니다. 일본에서 그것을 슈카츠라고 합니다. 취업 활동, 슈카츠라고 합니다. 네, 그 활동 시작하는데 그래서 나라가 하는 지원도 슈카츠 지원이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그 1년 동안 어떤 그就活 스케줄가 진행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뭐 한국 기업도 그렇지만은 아주 우수한 학생을 확보하려고 하고 대학생들은 더욱 좋은 기업에 들어가려고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 아까 말씀드린就活가 너무 심하면 학생이 원래 해야 되는 공부나 아니면 연구 활동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계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그 경제 단체 경단령이 어떤 지침을 냈습니다. 그 모든 기업이 같은 룰에 따라서 질서 있게 취업 그러니까 학생들 채용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매년 채용 선발에 관한 지침하고 그리고 안내서를 만들어서 그거에 따라서 기업들이 행동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뭐 거의 다 그 기업들이 그 종교론에서 나오는 이야기하는 것이 말을 잘 듣고 네, 그거에 따라서 취업 활동을 합니다. 네, 매년 조금 그 스케줄가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2019년 내년 3월달 졸업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4학년에 3월부터 그러니까 이야기하면 올해 3월부터就活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월부터 5월까지는 기업은 직접 학생들이 만나서 면접하거나 시험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3월부터 5월까지는 기업 쪽에 자기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홍보하는 기간입니다. 홍보 활동을 하고 학생 그러니까 일자리를 구하는 학생들한테 자기 그 회사 소개라든지 그런 것을 알려주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거 6월에 들어가면 6월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채용 그 선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학년 때 학생들 대학교 4학년 때 6월이就活에서 가장 그 중요한 시기를 맞이할 겁니다. 네,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就活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라가 하는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공적 그 직업 소개 기관 그거는 그 영어로 하로와크라고 합니다. 하로 그 안녕하십니까 일라는 뜻인데 하로와크가 그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하로와크를 전국적으로 설치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특징이 그 하로와크에 그 학생들이 가면 갈 때마다 같은 그 직원이 그 학생을 담당합니다. 계속 같은 직원이 어떤 학생 담당하는데 기업을 선택하는 거 그리고 이력서를 어떻게 쓸 것이냐 그리고 면접하는데 그 연습까지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취업에 관한 여러 가지 고민이나 뭐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그것까지 다 그 만트만로 지도를 합니다. 그 특히 자기가 그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에 이력서를 보내는 시기가 되면 학생들은 매주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와크에 다니면서 아드바이스를 받을 것입니다. 학생의 그 상담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조브 사포터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새로 대학교에서 졸업하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사람 직원들이고 학생뿐만 아니라 대학교의 그 취업 담당 대학교의 취업 담당자하고도 자주 그 정보 교류를 합니다. 조브 사포터가 어떤 분들이 조브 사포터가 되냐면 기업의 인사, 노무, 관리 그런 것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은퇴하시는 분인데 인사관계, 취업관계나 그 경험이 있는 분들이 그 조브 사포터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로 그 학생들이 채용할 때 면접 시험에 면접 담당관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유익한 어드바이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조브 사포터 하로와크의 그 지원 결과로 2016년에는 19만 2천 명 정도의 학생이 취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새로 졸업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채용한다는 일본의 특유한 습관하고 그리고 취업 활동의 흐름에 맞춰서 그 하로와크가 아주 자세하게 그 만투만 수당을 하는 것이 일본의 새로운 대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의 높은 취업률의 원인의 하나가 되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아주 간단하지만 일본의 젊은 사람들의 그 고용 대책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끝까지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하토리 다카시 경제공사님께서 일본 내에 그 대학생들, 청년들의 그 고용 그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설명을 들어서 알겠지만은 일본의 대학생 취업률이 98%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그 대학생 취업률은 한 65% 정도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전문 대학이 약간 높은 67%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일본의 그 완전 고용은 뭐 대단히 우리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나름대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청년 실업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부에서도 뭐 K 무브 사업, 청해진 사업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외국으로의 어떤 해외 취업에 대해서 굉장히 장려를 하고 있는 편이고, 여기에 이제 참여하신 각 대학들에서도 그러한 사업에 이렇게 참여를 해서 일본으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이게 지지를 이제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이 뭐 우리랑은 뭐 어떻게 되는지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4차 산업혁명의 열풍이 일본도 이제 매한가지로 불고 있기 때문에 IT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그 폭증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 총장님들이 그 여러 그 해외 진출 사업에 지금 학교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사업을 전개하고 계시고, 또 그 전개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뭐 일본 정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규제적인 요소가 있다면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러한 부분들을 좀 풀어줄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나름대로 요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우리 이제 일본 대사관 측에서는 우리 대학생들이 일본에 진출할 때 뭐 IT 인력이건 그것이 사회 실무 인력이건 아니면 또 보건 관련 인력이건 그 일본의 그러한 그 인력 수요 현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그 정보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이어서 또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 일본 대사에서 우리 대사님도 그렇고 그리고 한국 정부 여러 한국 정부 관계자 만날 때 지금 그 이 한국 정부가 일본하고 경제적인 교류를 많이 협조를 많이 하고 싶다는 의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관으로서도 그것이 우리가 그 잘 상의하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또 본부에서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들 중에 한국 쪽에서 관심 많은 것이 젊은 사람들의 그 취업, 특히 우수한 한국 학생 일본에서 좀 취직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는 것이 큰 관심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알아봤습니다만은 지금 그 한국 학생들 중에 일본의 대학교에 유학으로 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일본 대학교 졸업하는 사람이 제가 숫자를 잘 모르겠는데 많은 분이 그 취직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 학생들이 워낙 아주 그 똑똑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이 일본 젊은 애들보다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의사소통하는 것도 일본 사람보다 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기업에서 계신 분들도 한국 학생이 채용해봤는데 아주 좋다고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한국 학생이 그 취업하는 기회가 찬스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일본에서 유학하고 4년 동안 대학교 다니는 한국 학생들이 일본말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 네이티브 스피커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도 아주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가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정도 일본말 잘합니다. 물론 그 IT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의 기업인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는 일본말 못해도 영어를 할 수 있으면, 또 일본말 못해도 영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우수한 학생이 외국 학생 채용하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은, 하여튼 일본어 아니면 다른 외국어를 하나 좀 잘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바로 회사에 들어가서 영어나 일본말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일본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어려운 것이 아마 양쪽에서 일본 기업에서도 여러 가지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아까 말씀드린 97점 몇 프로의 일본 젊은 사람들이 취직한다면 일본 기업에서 또 사람 필요하는데 일본 학생 우수한 학생이 없어서 곤란하다는 회사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런 회사가 원하는 인재를 어떻게 한국에 어딘가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한일 경제 협회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그 경제 단체라든지 그것이 가끔 여기서 설명회 같은 걸 열어서 일본에서 한국 사람을 채용하고 싶은 기업에 인사 담당자가 와서 자기 회사에 설명하고 한국 학생들 거기에 와서 취직에 대해서 상담하는 모임도 있는데, 하여튼 일하고 그거에 맞는 인재를 연결하는 것이 어떻게 하냐, 그것이 가장 뭐 여러 사람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많이 어려움이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좀 해결하는 것이 많은 한국 분들이, 한국 젊은 사람들이 일본에 취직할 수 있는 중요한 요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핫도리 공사님이 외교관들은 이제 외교관으로서 이제 입장상 구체적인 얘기를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또 잘못하면 또 오해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IT 인력관의 우리 일본 파견에 관해서는 대학 교문사 발행에 계신 홍남석 발행님하고 또 이 회장님을 통해서 제가 의뢰도 받고 같이 또 여러 가지 추진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11월 초에 일본에 들어가서 일본의 정부의 3개 부처 전 현직 장관들을 다 만났습니다. 다 만나가지고 이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상담도 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의 구체적인 자료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은 2020년까지 IT 인력이 39만 5천 명, 약 40만 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거기 산하에 IPA라는 독립행정기구가 있습니다. 이건 정부 산하기구인데요. 그것이 IT 정보 처리 관계 전문을 하는 정부기관입니다. 그쪽에 제가 또 이사장과 간부들을 만나서 상의를 했습니다. 사실 일본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IT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근데 물론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서 저출산, 젊은 노동 인력이 이제 감소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일본의 기업인들과 또 대기업 회장님들도 이번에 다 만났습니다. 중요한 거는 일본의 젊은이들 취직이 잘 되니까 IT 같은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IT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거 어려운 일을 안 하고도 취업이 잘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결국에는 일본 국내에서 보충하기보다는 해외 인력을 보충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이 대상에서 일본 첫 번째가 아닙니다. 보니까 일본 정부에서 보니까
중국이 첫 번째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한국이 인건비가 비쌉니다. 예. 인건비가 중국 사람보다 비싸다 보니까 그것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 나와서 저희들이 제가 또 건의를 해서 일본 그 경제산업성하고 IT 인력이 많이 파견됐을 때 한국인의 인력 인건비는 어느 정도로 책정하는 것이 가장 적정선이겠는가 이런 것도 지금 토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IT 인력 하는데 과연 어떤 인력이 가장 필요한 것인가? 우리가 이쪽에서 생각하는 단순한 IT 인력이가 아니면 어떤 분야 업종별로 그것이 다른 부분이 있는가를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그쪽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일본 쪽에서 기본적인 어느 정도 규정 비슷하게 대충의 그 저기를 아마 저희들한테 제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맞춤식 교육을 해서 일본 쪽에 이렇게 파견시킬 수 있는 그런 선로와 시스템을 제가 좀 중심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 대학 신문사에서도 백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된다면은 좀 더 지금과 다른 차원의 IT 인력 일본 파견이 좀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우리 핫도리 다카시 경제공사님께서도 그 한일 간의 어떠한 인력 교류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일본으로 이제 진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그것을 매개해 주는 그러한 그 기관이나 이런 협력 업체가 필요한데 우리 임상빈 이사장님께서 이제 지금 한국대학신문사랑 그러한 부분을 일본의 조야와 이렇게 협력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역할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대학에서는 지금 현재 청해진 사업이나 K-무브 사업으로 이미 일본에 그 우리 대학생들을 진출한 많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일본에 이미 그 졸업생을 지금 취업을 보낸 그 대학의 사례를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듣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질의응답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남2공대의 박재훈 총장님 간략하게 그냥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영남이공대학교 총장 박재훈입니다. 저희 대학도 몇 년 전부터 IT 쪽으로 일본에 그 취업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 교육반에 전공에 별도반을 운영을 해서 지금 할 정도로 많이 하고 있고 작년부터는 그 IT 반에 그 더해서 저 자동차 부품 설계 쪽 그 기계 쪽에 설계반도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반에 한 20명에서 25명씩 계속 저희들이 일본에 그 취업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저희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저희 대학의 사항이었고요. 발표하신 요 자료 중에서 요 그 대졸자 취업률이 거의 7.6%, 98%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에 우리나라의 전문대학 같이 단기대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기대학 학생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 데이터인지를 알고 싶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좀 알고 싶은 거는 저희들이 그 우리 그 고등교육의 환경을 이야기할 적에 가장 많이 인용을 하는 것이 저 일본 교육 환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들었던 이야기는 한 20년 전에 일본도 학령 인구가 감소가 되어서 그 일본의 대학들이 그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었고 그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았던 것이 단기 대학들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뒤로 물론 그때 한 20년 전부터 이제 학교가 문을 닫는 일본에서 학교도 생겼다는 이야기도 들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는지 그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일본의 대학 고등교육에 대한 정책에서 일반 대학 즉 4년제 일반 대학과 단기 대학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하시는지도 좀 궁금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그 마지막으로 하나 더 궁금한 거는 저희들은 여기에 모이신 총장님들은 거의 다가 모두 다 우리 전문대학 총장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도 물론 일본의 학생들을 취업을 시키는데
주로 그 일본에서는 그 취업 알선 업체들이 그 취업을 해서 파견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1년 단위로 계속 평가를 해서 그 비자를 경신을 한다라고 저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아마 될 거다, 1년이 지나도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안심을 시키는데, 물론 그 저희들이 그 졸업 이제 일본 쪽에 취업한 학생들이 그 비자가 그 심사에서 탈락을 해서 돌아온 학생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는데 일반 대학 우리나라의 저 일반 대학 저 4년제 대학 학생들이 일본 쪽에 취업을 했을 때와 우리 그 전문대학 학생들이 취업을 했을 적에 일본에서 받아들이는 그러한 것이 지금 똑같은 대졸자로 지금 취업을 하는 건지, 그리고 우리 그 전문대학 학생들한테도 모든 분야에 대해서, 물론 지금은 IT가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IT 쪽으로 많이 하고는 있지만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지금 문호가 다 개방이 되어가 있는지 우리 그 전문대학에 한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4년제 일반 대학에서 학생들은 뭐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준비되는 대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전문가 아니라서 옆에 있는 다카사키 소기관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겠습니다. 그럼 답변할 수 있는 부분만 그 다카사키 소기관이 답변하겠습니다. すいません、제가 한국말을 잘 못해서代わりに日本語で答えさせていただきます。 제가 한국어를 잘 못해서요. 대신 일본어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とご質問いただきました、大卒者の 97.6% という、就職率、これの、詳しい、例えば算定方法について、ご説明します。 네, 그 첫 번째 질문이 있었던 대졸자 97.6%가 이제 취업을 한다는 그 숫자의 어떤 내용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こちらの、就職率については就職状況調査という、調査を調査をベースにして出しているものです。 이 숫자는 취업 상황 조사라는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と日本の省庁の文部科学省と厚生労働省が共同で調査をしております。 네, 일본의 정부 부처인 문부科学省과 후생노동선이 이제 함께 조사를 한 것입니다. でこの 97.6% というのは、大学卒業者の、パーセンテージになっておりまして、短大は、別になって除かれております。 그 17.6% 안에는 대졸자만이 포함되어 있고 단기 대학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はい、でご参考までに、短大と専門学校、高等専門学校を、入れた就職率は 97.7% になっております。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기대학교 그리고 고등 전문대학교 전문학교를 포함해서 숫자 이제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97.7%가 되겠습니다. でこちらの調査なんですけれども、日本のすべての、大学、高校、短期大学を、網羅してい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特定の、調査に協力いただける、学校、大学校等にお願いして、調査をしてもらっています。 그리고 또 이 조사는 모든 일본의 대학교라든가 단기 대학교가 참여한 조사가 아닙니다. 이 조사에 협조를 해준 일부의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で、この調査対象大学の、学生さんに、直接電話や面接等を、行いまして就職状況を、把握した上でパーセンテージを出しております。
이 조사에 참여한 대학교의 학생들한테 직접 전화라든가 면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수치를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でこちらの調査は1997年から、行っておりまして、毎年の調査就職率の目安として日本の中で、とても重要な、パーセンテージとして就職ができたかどうかの目安を測るパーセンテージとして、非常に重要な、に使われております。 네, 이 조사는 1997년부터 시작된 조사입니다. 일본 내에서는 아주 중요한 취업률을 이제 나타내는 아주 유용한 조사이고 그렇게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で結論から申し上げますと、短大を入れても 97.7% という高いパーセンテージを記録しております。 네, 그래서 결론은 97.7%, 단기 대학교까지 포함하면 97.7%가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방은 여기 취직률을 자꾸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취업률이고 이거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활동하면 다 취업이거든요. 일본은 취직입니다. 정규직으로 취직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학에서 그 취업률을 얘기하는데 일본 취업률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취직률을 갖고 얘기합니다. 이게 정규직으로 취직된 걸 얘기합니다. 정규직입니까? 예. 4대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알바를 하더라도 계속 지속적이면 4대 보험 들게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여기는 취직을 얘기합니다. 직장을 잡았습니다. 예, 예. 네. 네, 다음 총장님. 네. 그 다음 근데 예. 전주 비전대 예. 정숙. 저 마침 오늘 아침 저희가 이제 내부에서 회의를 하다가 나온 문제가 하나 있어가지고 마침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를 하나 했는데 아주 정말 운 좋게도 오늘 우리 핫도리 다카시 경제공사님을 위시한 아주 파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이제 뒤늦게나마 뭐 청해진 사업 등 뭐 K무브 사업 해가지고 이제 일본에 진출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들은 얘기는 조금 답답한 얘기인데요. 뭐냐면은 아까 우리 영남이 공대 총장님 질문하신 거에 대한 약간의 답도 포함이 돼 있더군요. 보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어떤 모 회사인데 일본의 모 회사에 우리 학생들을 지금 이제 진출을 시키는 건데 그 안에 이 초임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아주 체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처럼 뭐 4년제 대학이냐 뭐 전문대학이냐 고등학교냐 정도가 아니라 더 세분화돼 가지고 2년제냐 3년제냐 하는 것까지도 구분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행인 거는 뭐냐 하면은 전문대학 출신이 우리나라의 전문대학 출신이 뭐 4년제 대학과 이렇게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고 2년제, 3년제, 4년제는 차별을 두는데 기술직에 대해서는 차별이 전혀 없어요. 2년제, 3년제, 4년제가 차별이 있는데 기술직의 경우에는 차별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조금 그 총장님 궁금하신 점에 대한 해소도 될 것 같고, 근데 그 회사의 경우에 그렇다는 거지 일본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한 가지 이제 여쭙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오늘 그 케이스 일본의 그 모 회사의 케이스에는 우리 학생이 거의 취업이 됐을 경우 초임이 20만 엔이더라고요. 예, 20만 엔. 그런데 20만 엔 자체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지금 초임하고 비교해 보면 별 차이가 없거든요. 사실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일본에 취업할 만한 매력이 많이 떨어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임이 문제가 아니고 일본이라는 이제 새로운 그런 그 사회 속에서 경험을 쌓고 또 기술도 쌓고 하는 그게 굉장히 소중하다 하는 차원에서 이제 우리 학교도
적극 학생들을 진출시키려고 그러고 또 가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20만 행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을 연금 기여금으로 이걸 공제를 해야 된대요. 연금 기여금을. 그러면 나중에 그 연금 혜택을 받으려면은 얼마를 기다려야 되느냐? 20년을 기다려야 된답니다. 그 20년 동안에 일본에 근무를 하고 있어야 이게 수급을 한다는 거죠. 근데 어디 젊은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일본에 가서 경험을 쌓고 그 좀 많이 이렇게 배워가지고 오겠다고 하는 학생들을 예를 들어서 한 5년 정도 있는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이게 그냥 연금 불입만 하고 이 혜택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비중이 상당히 크대요. 그 공제의 포션이 작다면은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그게 상당히 크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걸림돌이 아닌가, 제도적인 걸림돌이 아닌가.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제도적으로 좀 해결을 해 주시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런 게 있고요. 제가 좀 너무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97.6% 굉장히 참 놀라운 숫자인데 제가 정말 궁금한 거는 우리나라는 취업이 안 되는 일자리 문제도 있지만 그거 못지않게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가는 것을 기피하고 대기업을 선호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0%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아무리 취업률이 높다 하더라도 90%를 넘을 수가 없는 것이 한 10% 정도는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데 그게 이제 바로 미스매치입니다. 이게 미스매치. 일자리가 한쪽에는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학생들이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수요 공급 간의 미스매치가 있는데 일본에는 이런 미스매치가 없는 것인지 이런 미스매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97.6%라는 그런 놀라운 숫자가 나타나는 건지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그 한일 양국 간에서 아마 한국도 다른 나라하고 아마 비슷한 곳이 있고 일본도 다른 나라하고 그런 조약을 맺는데 연금 협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대로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하고 그 연금비만 내고 나중에 연금 그대로 받지 못하는 것을 좀 반치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일본에서도 연금 내는 것을 어떻게 계산해서 한국에서 연금 내는 걸로 계산하든지 아니면 그런 것이 그런 그 협전이 있어서 그것이 조금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올해 8월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10년만 내면 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국과 똑같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일본의 기업인들하고 얘기하는데 한국 학생들이 아주 좋은 학생이 우리 기업에 취직하는데 오래 일해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기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훈련 기간이 됩니다. 여러 가지 그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필요한 훈련을 시켰는데 훈련 시켰다가 이제 그 좋은 사원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한국에 들어가면 회사로서도 기대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그 일본 회사에서는 오래 일을 하고 또 계속 우리 회사하고 같이 일하면 좋겠다는 희망 갖고 있는 회사도 아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 아울러서 아까 연금 받을 수 있는 자격 기간이 10년로 또 짧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좀 상황이 좋아질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스매치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도 미스매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하다가 일본 경우에는 어떤 미스매치가 있냐면 취직하던데 한 뭐 2-3달 아니면 긴 사람도 3년 지나다가 그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일 한번 해보니까 자기하고 좀 어울리지 않고 자기가 인생 걸려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 느끼고 또 다른 좋은 일자리 있으면 저기 옮기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뭐 회사에서 상사가 기분이 나쁘고 도저히 있을 수가 없겠다는 것이 사람들이 그만두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취업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 대학교 졸업할 때 취직 못하면 나중에 그 정기 그 회사원으로 그 취직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데가 없으니까 안 가려고 하는데 일본에서 안 가는 사람이 그러면 다음 해에 회사 면접 시험 보러 가면 야 당신 왜 작년에 취직 안 했냐. 다른 사람이 다 노력해서 자기가 졸업할 때가 취직 일자리 구하는데 왜 작년에 못 되냐. 그렇게 말을 안 하는데 회사에서 담당한 사람이 다 그 느낄 겁니다. 이 사람이 또 어디 그 자기가 노력 안 하는지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 취직 못 되는구나. 그러면 그런 사람 말고 역시 내년 3월달에 대학교 졸업한 사람이 취직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생들이 열심히 그 취직 활동합니다. 자기가 4학년 끝날 때까지 취직해야 되겠다는. 그래서 그런 것도 97.6%라는 것의 원인 하나가 되는 거 생각합니다. 예. 예. 우리 목포대학의 박기종 총장님. 두 가지만 간단히 우리 하토이 의원님 아니면 우리 1등석 의원이시던가요? 문의를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방금 이제 일본에서는 왜 97.6%라는 높은 취업률이 가능하느냐 하는 이야기인데요. 방금 그 질문하셨던 포인트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일본이나 미국 경우에는 미국 경우에는 18세가 되면 자녀들이 집을 나갑니다. 일본은 20세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이후에 자기 부모가 아무리 돈이 있고 이렇더라도 의식주를 본인이 해결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에 디센트 잡 있고 또 뭐 자기가 하지 못할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문화와 일본이나 미국 문화의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없고 심지어는 결혼해서도 부모님하고 같이 살기도 하고 생활비도 대주고 또 어떤 부모들은 야 그런 일자리 같으면은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취업 의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10% 뭐 이렇게 이제 그 정확한 비율이 얼마나 될지는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일본이나 미국의 이런 저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기가 취업을 하거나 대학에 가거나 그리고 대학에 갈 경우에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자기가 돈이 없는 경우는 알바를 하거나 아니면은 스튜던트 론이 잘 돼 있으니까 그걸 해결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본의 경우에도 이 차이 때문에 저희하고 취업률에 있어서 차이가 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취업 의지가 훨씬 강하다는 거죠, 우리보다. 그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20살 되면 부모님 집에 돈 와서 다른 데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 아마 그런 습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교 갈 때
부모님 집이 집안에 있을 때 도쿄에 있는 대학교 가면 부모님 집을 도나서 자기가 대학교 근처에서 하숙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 집에 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취직 못하고 계속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 부모님 그 아버님 연금으로 밥 먹고 사는 그 취직 안 하고 계속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부모님이 그 식사도 주고 그렇게 하는 학생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대로 제대로 어떤 그 회사에 들어가서 혹시나 일생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회사 찾으려면 자기가 대학교 4학년 때 열심히 안 하면 아마 기회가 전혀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협박함령이 있습니다. 4학년 때 취직 활동 열심히 하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취직해야 되겠다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아마 또 다시 뭐 내년 이번에 4학년 때 안 되면 또 졸업하고 다음 해 그 취직 시험 보면 또 취직할 수가 있을 거니까. 근데 일본에서는 전혀 그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4학년 끝날 때까지 열심히 취직하려고 하는 것이 그 17.2%라는 비율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취업 의지가 우리 한국의 학생들하고 일본 학생들하고 취업 의지가 다르다는 거죠. 훨씬 일본 학생들이 취업 의지가 강하다는 그런 말씀. 맞습니다. 예. 예, 다른 하나는 간략하게 제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본 정부가 우리 한국 유학생들에 대해서 국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대상이 주로 4년제 대학 졸업생들이 대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혹시 그러니까 전체 규모가 얼마 되는지 하나 이제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혹시 그것을 전문대 졸업생들도 좀 배려해서 일정 부분을 전문대 졸업생들에게 기회를 주실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른 부서에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극비 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4년제 대학생과 대학교를 대상으로 이제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전문대학교라든가 일본의 전수 학교라고 있습니다. 센슈 다이학교라고 일본어로 말을 하는데요. 그런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제도도 일본 정부는 문부科学省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도 저희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주한일본 대사관에 건보문화원이라는 시설이 있는데요. 그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기회가 없다는 것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대학교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97%에 달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53%, 그 중에서 취업률이 이제 97%라면 우리가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85% 정도 되니까 취업하는 학생들 67, 8%가 거의 그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나머지 47%의 고교 졸업생이나 고졸 이하의 그 청년들은 어디에 취업을 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고요. 어떤 직종으로 어떻게 하는지. 두 번째로는 그 고령화 그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일본의 간호보건 계통의 의료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인재들이 없어서 동남아에서 좀 그 유입을 했는데 한국 학생들이 이제 일본 사람들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고 정서가 비슷해서 한국 쪽에도 그거를 열겠다 하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인지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하는 사람의 비율에 대해서는 지금 다카사키 소인가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부모님들이 우리 애는 대학교에 가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애는 공부를 좀 잘 못하는데 잘 못돼서 대학교 가도 좋은 회사 취직하기 어렵다.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야 너도 예를 들면 그 자동차 회사 공장에 가서 일하든지 집안에서 식당에서 일하든지 그렇게 하면 어떠냐. 뭐 본인도 나는 뭐 대학교에 가서 4년 동안 공부해도 어차피 취직 못할 거니까 나는 뭐 고등학교 졸업해서 그냥 취직할게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40% 넘는 사람이 대학교 안 가냐면 그렇게 해도 아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대학교 갈 필요 없고 식당 예를 들면 외식 산업 같은 데 가면 또 전장이 되면 또 회사 사장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숫자가 죄송합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すいません。保険関連の人材ということで、例えば看護師とか介護士のことだと理解しております。 네, 보건 간호 관련된 인재가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で、ご存知の通り、日本は最も高齢化が進展している国です。 아시다시피 일본은 고령화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어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その中で、労働力不足が最近問題になっておりまして、例えば看護師、介護士など、労働が、きつい仕事になるので、そこの労働力を確保することが難しくなっていることは事実です。 네, 이제 그런 가운데서 간호사 고령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간호 인원, 간호를 맡은 인재가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간호사라든가 뭐 그런 계열의 이 업무는 정말 힘든 일이다. 그런 인식을 일단 갖고 있습니다. で、最近は、外国人ということで、東南アジアの方の、介護人材を、日本に、来ていただいて、働いていただくというようなことを、やっておりますが、韓国の方が、日本で、その介護人材、看護人材として働くというのは、今のところというか、これから先に需要が出たときに考え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ようなことだと考えております。 네, 그리고 또 간호사도 있고 개호사라고 하는데 돌봄을 하는 분들이죠. 최근에는 외국인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분들을 돌봄에 관련된 업무에 전사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한국의 간호사분 그리고 돌봄을 담당하시는 분 그런 분들을 특히 일본에서 원하고 있다, 뭐 수요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인 것 같고 앞으로 그런 수요가 일본에서 생기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ちょっと個人的な意見になってしまって申し訳ないんですが、日本と韓国は健康保険も介護保険制度もすごく似ている制度を持っているので、その、保険の下で、韓国人の、方が働くというのは、とってもいいアイデアではないかと考えております。 네, 그리고 이것도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요. 건강보험이라든가 개호에 관련된 보험 제도가 일본과 한국은 정말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전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본과 한국 간에 그런 사람의 비슷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한국 분들이 일본에서 그렇게 그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보가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사람들이 간호사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양자 간의 그 무역 EPA라는 협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 과정에서 저쪽의 나라에서 그 요청하고 우리나라 사람 간호사로 받아들일 달라. 그래서 일본이 괜찮다고 해서 받은 겁니다. 근데 제가 TV 같은 데서 보는데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본에 와서 2년 동안 그러니까 그 공식 간호사가 아니라 그 간호사 공부하는 사람으로 병원 같은 데서 일을 합니다. 근데 2년 지나다가 간호사 시험을 봐야 됩니다. 일본에서 간호사가 되기 전에. 근데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일본어로 간호사 시험 보면 얼마나 힘들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의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 언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1년 일본에 있으면 일본의 그 어려운 시험도 다 일본말을 볼 수 있게끔 그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간호사로 올 때 같은 조건으로 만약에 한국 사람들이 간호사로 가려면 아마 많은 사람이 합격할 수 있을 걸로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일부 순서가 이렇게 정해진 시간이 지금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을 꼭 해야 된다 그러면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고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 일부 순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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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모든 분들이 100개나 질문 받으시면 우리가 그거 하는데 연말 휴가 다 취소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몇 가지 지금 하셔도 되고 질문 해주시면 10개 정도면 우리가 좀 알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궁금하신 거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솔직하게 공사님 지금까지 아주 충분히 일본 취업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우리 총장님들이 오늘 공사님 또 그 서기관님 두 분의 말씀을 통해서 일본 대학생들의 어떠한 취업 현황 또 취업 시장 각 분야별로의 그런 취업 그 현황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자, 오늘 열심히 그 발표하시고 답변해 주신 우리 일본 대사관 인사들 위해서 박수로 그거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마지막 그러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우선 제가 잠깐 보충 설명드리면 사실은 우리 외교관님들보다 제가 더 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쪽 일본 관계 전문으로 제가 연구만 저도 40년 했고 활동해왔고 또 일본에서 현직 대학 교수로 한 10년 했었고 한국에서도 현직 대학 교수로 한 15년 했고 지금도 한일 관계에서는 뭐 신문에 칼럼도 많이 썼고 또 직접 활동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모든 내용을 여기 공사님이나 대사관 계신 분들은 국가적인 일 하기 바쁘시니까 우리 대학신문사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일본 쪽에 직접 그 조사를 해서 부탁을 해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제가 오히려 더 잘합니다. 네. 예, 그리고 아까 간호사, 개호사 문제도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법보다는 지금부터 일본의 법이 바뀝니다. 이제까지 그 전산화가 안 됐어요. 일본의 의료 관계가. 게다가 쓰나미가 일어나면서 전부 모든 처방전과 카르테가 쓸려나가 가지고 전산화 작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 작업을 하는데 정보 공유가 되겠죠. 정보 공유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래서 개호사, 간호사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에 대한 정보 유출이 굉장히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외국인 간호사 문제까지 그런 분야가 좀 남아 있는 숙제가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 결정 안 됐습니다만은
그런 일본 내에서도 지금 옥신각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일본에서는 IoT 4차 산업을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4차 산업 IoT 산업 정도가 아닙니다. 현실화돼 가지고 엄청난 지금 그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얼마 전에 갔을 때 바로 동경도를 최첨단 도시화시키는 계획 발표를 하는 데를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동경도 자체를 완전히 21세기형 새로운 도시로 바꿉니다. 전부 IoT가 기본으로 들어가면서 그래서 도시계획화가 준비가 돼가지고 발표를 하는 걸 제가 그 전에 있었거든요. 우리가 평상시에 상상했던 새로운 도시가 되는 겁니다. 상상의 도시가. 그 정도로 또 2020년 올림픽도 있고 상당한 인력과 특히 그것이 IoT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IT 인력이 무지하게 부족합니다. 단지 우리가 무조건 일본 시장이 이렇다 그래서 아무나 보내서 되는 건 아니고 일본 시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이쪽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만드는 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어학입니다. 제가 일본의 대기업 회장인데 CEO도 이번에도 많이 만났고 또 일본 정부 관계자들 만났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어학입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이 가서 시스템 엔지니어로 일을 할 때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일본인들과 공조를 해서 시스템을 같이 구축해 나가야 됩니다. 또 운영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때는 그것이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 공사님 말씀하신 대로 영어가 되든지 아니면 일본어가 되든지. 그래서 IT 인력에 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 제가 그 일본의 IT 전문 회사 정보처리협회 회사 정보처리협회라고 해서 회원이 한 36만 명 있는 협회인데 그 이사장도 만났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IT 수준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일반인들도. 그렇기 때문에 어학만 된다면은 일본에 와서 사내교육 2, 3개월에 활용을 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중요한 거는 IT 기술보다도 오히려 어학교육 그리고 또 어학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일본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 질서, 예의, 공정도덕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쪽하고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굉장히 가능성이 크고 또 일본 쪽에서도 오히려 저희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일본 국가적으로도 정부 쪽에서도 원하는 바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제까지 K무브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쪽에서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낸 인력이 아니라 일본 쪽에서 요구되는 실력과 인성과 그 저기를 우리가 대학 신무사를 중심으로 여기 계신 총장님께서 만들어 주시면은 일본에는 무궁무진한 시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참석한 이유는 바로 그런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고 앞으로 대학 신문사에서 그런 것을 교육과 더불어서 많은 홍보와 저기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 제가 또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인맥을 또 채널을 연결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1부 순서를 마치도록 하고요. 커피 브레이크 시간을 이용해서 기념 촬영을 하고 2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